네, 엠믹스는 그동안 기복이 심한 그룹 중 하나였어요. 이건 상업적 결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먼저 데뷔 초로 돌아가 보자고요. 엔터업계의 롯데리아인 것 마냥 다양한 시도를 불사하는 JYP에서 탄생한 그들은 그룹명부터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함축하며 K-POP 씬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노렸습니다. 폭발적인 보컬과 힘이 잔뜩 들어간 랩, 다이나믹한 변주와 빵빵한 사운드를 앞세워 맥시멀리즘의 끝을 달리던 그들의 음악은 데뷔와 동시에 K-POP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디스코그래피가 하나둘 쌓여갈수록 그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K-POP 트렌드는 하이브 사단과 50-50가 주도한 이지 리스닝 대파티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엠믹스의 음악은 워낙 하드코어하게 다가오다 보니 K-POP 그룹들 가운데서도 튄다는 인상을 넘어서 호불호를 불러일으킬 만한 지점이 있었죠. 물론 에스파 누님들도 그와 비슷한 맥시멀리즘의 문법을 차용하긴 했지만 엠믹스만큼 극단으로 밀어붙이진 않았기에 하드 리스닝의 대표주자로서 위용을 떨칠 수 있었죠. 결국 엠믹스는 이에 대한 특약 처방을 내립니다. 데뷔 1년 만에 믹스팝 임시 휴업을 때리고 대중의 테이스트에 맞춘 방향으로 노선을 튼 거죠. Love Me Like This가 그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곡이고요. 전술 변화에 따른 보상은 확실했어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음방 1위를 차지하고 멜론 탑백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호성적을 거뒀으니까요. 그만큼 음악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라고 할 수 있었죠. 중독성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 타격감 있는 드럼과 나란히 달리는 보컬 샘플과 클랩 사운드, 그리고 챈트에 가까운 훅은 대중의 진입장벽을 확 끌어내리는 데 주요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거다 싶었던 엠믹스는 곧이어 비슷한 양식을 차용한 싱글을 연달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대중성과 개성, 그 어느 쪽에서도 이득을 못 봤죠. 왜냐면 이걸 엠믹스가 아닌 다른 걸그룹이 불러도 별다른 위화감이 없을 만큼 프로덕션과 멜로디 무난했고 멤버들의 개성도 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해당 싱글이 가벼운 시즌송 성격에 가까웠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엠믹스 특유의 예측 불허한 전개나 Love Me Like This처럼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시도와 비교하면 대중과 코어 팬층 모두에게 어필할 만한 매력 포인트가 부족했죠. 이는 엠믹스의 다음 스텝을 다소 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누님들은 진짜 롤러코스터형 그룹이 맞는 게요. 전작에서 그렇게 저점을 찍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작업물에서 다시 오르막을 탔습니다. 바로 자석철 시리즈의 1번 타자 FE304 브레이크로 말이죠. 본작에서 믹스팝 재오픈 소식을 알린 엠믹스는 대중성과 믹스팝의 균형점을 찾은 모습이었어요. 라틴 힙합과 UK 게러지를 자연스럽게 버무려 개성과 트렌드를 동시에 따라간 소냐르는 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노선 정리를 했는지 보여줬고, 앨범의 백미인 타이틀곡 대시는 올드스쿨 힙합과 팝펑크를 이질적이지 않게 배치하고 세련된 보컬 믹스로 현대적인 질감도 가미하며 엠믹스가 지향하는 그룹의 근간과 음악적 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야무진 트랙이었죠. 진짜 왜 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 밖의 트랙들 역시 평균 이상의 완성도와 매력을 보여주며 활동 3년차에 접어든 엠믹스는 대중의 취향과 그룹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잘 좁혀냈습니다. 이처럼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것 같던 엠믹스는 그 다음 EP에선 상승세도 하락세도 아닌 비교적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일단 상업적 성과는 준수했어요. 유튜브 뮤직과 멜론을 비롯한 주요 음원 차트에서 꽤 오랜 기간 살아남았고, 앨범 판매량 또한 이젠 튼튼한 코어 팬층을 구축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다만 음악적으로는 대시의 아성을 뛰어넘는 곡이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역할을 했어야 할 별별별이 그만한 활약을 해내지 못했죠. 다채로운 편성을 통해 여러 즐길 거를 제공하면서도 정돈된 진행으로 안정감을 확보한 프로덕션에 비해 멜로디 라인에서 확 끌어당기는 맛이 좀 아쉬웠어요. 더 넓은 대중을 포용하기엔 흡입력이 부족했달까요? 거기에 이례적으로 외부 인력을 초청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건은 키드밀리 형님과 멤버 간의 호흡이 괜찮았음에도 이 형님 특유의 리듬 운용이 너무 맞돌이다 보니 벌스를 뱉는 순간 아무래도 멤버들과의 실력차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 뒤에 차례로 이어진 트랙들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엠믹스란 그룹에게 어떤 장르와 사운드가 주어져도 1인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룹임을 과시했지만 그 이상의 감흥을 느끼긴 어려웠어요. 모든 요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정작 그 위를 날아오르게 할 한방이 아직 완전히 터지지 않은 느낌이었죠. 요즘에는 별별별 이런저런 별별별 How do you think 거친
sorry, can't get Uno balance game. Once again, they don't know who they play. 자, 근데 자석철 트릴로지의 마지막 시리즈 포워드에서 엠믹스는 그 데미를 정말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중픽으로만 이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앨범 전체의 완성도로 보자면 엠믹스 커리어 하이는 당연하고 올해의 K-POP 앨범 후보로 꼽혀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었죠. 전반적으로 절제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순간 번뜩이는 장치들이 등장하고 멤버들의 조화로운 보컬 라인이 이어지다가 가창력이 탁월한 누님들이 슬며시 등장해서 개인 기량을 과시하는 지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앨범이 전작들과 달랐던 점은 자연스러움에 있었죠. 이전까지 엠믹스의 믹스팝이 과하다, 부자연스럽다는 감상을 청자로부터 이끈 데엔 한 곡 안에 두드러진 장르 믹스를 해야 한다는 강박혹은 의무감에 의한 것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 앨범의 트랙들은 그 반대였죠.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만큼 멜로디와 프로덕션이 명확한 목적성을 지니고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한 거라 할 수 있죠. K-POP 최상위 포식자급 보컬 군단의 진가가 드러난 하이홀스부터 대시의 쿨한 태도를 가져가면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한 노 어바웃 미, 힙합과 전자음악을 중심에 두고 각 트랙마다 뚜렷한 개성을 탑재한 슬링샷, 골든 레시피, 빠삐용, 마지막으로 음역대의 낙차를 활용해 굳이 드라마틱한 연출 없이도 충분히 좋은 곡으로 귀결됨을 증명한 오션까지, 이 앨범은 데뷔 초부터 밀어온 엠믹스의 실험 정신이 드디어 완전한 형태로 구현된 오랜 시간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응축된 결과물이었죠. So let's ride to the front line. Let me show you that no other man does that. Show you that no other man. Don't you want my golden recipe? Yeah. So go hungry and still interest me. Does you know never know go every day beep beep I crush. You couldn't do what I like though. Got you got so many better. 'Cause I'm drowning in the ocean of your heart. 자, 이렇게 순수 음악력으로 정점을 찍은 엠믹스의 다음 플랜은 정교하게 구축된 이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들의 선택은 단순했어요. 타이틀곡은 멜로디 위주로 굉장히 쉽게 풀어내되 그 나머지 수록곡들에선 지난 EP에서 보여준 견고함을 지키는 것, 즉 대중성과 실험성 두 축을 동시에 굴리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완전히 먹혀들었고요. 블루 발렌타인은 몇몇 전환이 약간 급작스럽거나 멜로디의 느슨함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결국 캐치한 훅엔 장사가 없단 말처럼 이번엔 그 훅이 곡 전체를 멱살 잡고 캐리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엠믹스하면 떠올리던 힘을 잔뜩 준 과거의 양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우리한테도 이런 아련한 감성이 있는데 우리 힘 빼고 노래 잘 부르는데? 라고 말하는 듯한 접근법이 제대로 적중한 겁니다. 그리고 멤버들 전원이 남녀 불문하고 호감형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도 기념비적인 히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고요. If this love is over, does it feel good enough? 그리고 그 뒤로는 전작의 확장판 냄새가 물씬 나는 실험성과 독창성, 다양성과 통일성을 모두 잡은 순도 높은 트랙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더블 타이틀로 가도 무방했을 만큼 매력적인 사운드와 보컬합이 돋보인 스피릿 온 잇, 거의 쉴 틈 없이 질주하며 에너지를 분출하는 피닉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엠믹스가 이런 음악을 한다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덥스텝, 스피드 게러지, 저지 클럽을 뒤섞은 리얼리티 헐츠, 라틴팝과 힙합을 접목해 가볍지만 관능적인 무드를 조성한 리코는 엠믹스의 체급이 확실히 시즌2로 접어들었음을 입증한 트랙들이었죠. 이후 이어진 트랙들 중엔 현 시점 엠믹스의 덩치에 조금 못 미치는 곡들도 몇몇 눈에 띄었지만 전반적으로 멤버들의 보컬과 랩 퍼포먼스 그리고 프로듀서진 간의 세밀한 협업이 빛을 발하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만든 앨범이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가 밥을 버린 우린 다 sweat the sodium 밴든 money I don't care about the shape any pain I can take 어떤 모양이든 love you I don't care about the shape any name I can take 어떤 색깔이든 love you. 진짜 JYP에서 그것도 항상 뭐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가 부족했던 결과물을 내놓던 엠믹스가 대중성과 음악성 둘 다 뚜갑해버리는 25시즌 K-POP 1왕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엠믹스가 이 성과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란 거. 메인스트림 안에서 비주를 자처하며 K-POP의 2단화로 평가받던 초반부를 지나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진 수많은 음악적 고민과 그로 인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몇 번이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한 끝에 마침내 올해 그 결실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엠믹스가 다음 챕터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누님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준비가 끝난 그룹이란 거죠. 마치 23, 24 시즌 직전까지 오지게 구르다 마침내 호황기를 맞이한 데이식스 형님들처럼 말이에요. 네, 그럼 엠믹스의 다음 활동기를 기다려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